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맥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맥도 한번 짚어보고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은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고대 의학이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 지역과 교류하면서 전승되어 온 의학입니다. 허준 선생이 당시 동북아 지역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서 한국 전통의학만의 독자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찬도박론 맥결 집성은 현재 보물 제1111호로서 한독의학박물관에 소장 전시 중입니다. 이 책은 허준이 맥학을 집대성한 내용이 담긴 책으로서 이 책에서 허준은 맥은 의학의 기강이고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을 짚어봄으로써 환자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이 정보가 환자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진단할 때는 얼굴빛이라든가 목소리, 또 환자가 말하는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드러나는 성격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에는 맥을 꼭 짚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4단계의 진단 과정을 거칩니다. 망, 문, 문, 절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먼저 망, 볼 망자로서 환자의 외형이나 들리는 목소리 등을 외형적으로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들을 문입니다. 들을 문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 의사가 듣는 과정이죠. 그 다음은 물을 문자입니다. 방금 환자에게 호소하는 증상을 들었으니까 그에 관해서 궁금한 점, 찝을 점을 반대로 물어보는 단계가 되겠죠. 확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절은 만지다 그런 과정인데 촉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터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몸으로, 촉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 이렇게 4가지가 진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의학에서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침, 뜸, 한약, 또 추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침치료인데요. 한의학은 주로 순환을 개선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흐름을 올바르게 맞춘다에 집중하는 그런 치료법이 많습니다. 침은 그래서 경혈이라는 혈자리에 취혈, 바늘을 꽂는 과정을 통해서 몸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 혈자리는 대부분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육과 뼈의 사이, 또 근육과 근육의 사이, 이런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이런 곳은 기능이 교차되기 때문에 주로 많이 막히거나 뭉치거나 혹은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아픈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곳에 침을 놓아서 이 막힌 부분을 뚫고 교통 체증을 개선함으로써 전체적인 순환을 완화시켜서 통증을 조절한다, 몸을 건강하게 되돌린다 라는 치료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침치료에 더해서 한의사가 직접적으로 몸을 사용해서 신체 부위에 이러한 막힌 부분이라던가 불균형을 조절해주는 치료가 추나 치료입니다. 그래서 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몸에 막힌 부분, 틀어진 부분, 이렇게 불편하게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상 부분을 원래대로 돌이키는 그런 회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과 추나 치료 이외에도 조금 더 강한 치료 효과, 내과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한약 복용도 필수적입니다. 한약은 자연물을 배합하여 복합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회복하여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맥을 하려면 먼저 편안하게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안정된 맥박 상태를 유지한 채로 진맥을 시작합니다. 진맥은 먼저 오른손을 왼손으로 가볍게 감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손의 바깥을 훑어봅니다. 그러면 손목 부근에서 걸리는 뼈가 있습니다. 툭 하고 이 뼈가 요골돌기라는 부위고요. 이 요골돌기 부위에 가운데 손가락을 가볍게 대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다 보면 두근두근하면서 맥이 느껴지는데요. 이곳이 요골동맥이라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혈관을 이용해서 맥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꼈으면 가운데 손가락을 살짝 댄 상태로 맨 처음은 검지로 한마디 위쪽을 살짝 대고
느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지, 아까 잡았던 부위 있죠? 거길 대고 마지막으로 약지를 이용해서 그 밑에 부위를 순서대로 대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번 느껴볼 것은 맥의 강도라든지 빠르기, 또 맥의 흐름의 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눈을 감는 것이 좋아요. 시각을 차단하면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눈을 감으시고 한번 느껴볼게요. 위쪽부터 먼저 맥이 빠르게 뛰는지 느리게 뛰는지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쿵, 쿵, 쿵 이렇게 뛴다면 좀 빠른 거고요. 쿵, 쿵 이렇게 좀 텀이 느껴진다면 느린 거겠죠. 맥박을 한번 1분 단위로 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지면서 이번에는 맥을 손가락을 살짝 댔을 때 쿵쿵하고 세게 느껴지는지 혹은 꾹 눌러야만 맥이 느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맥의 강약이죠. 맥이 세다면 살짝만 대도 느껴질 것이고 맥이 약하다면 꾹 눌러야만 감이 올 겁니다. 그것은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의 구별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알아볼 것은 손가락으로 평행하게 혈관을 튕기듯이 안쪽 바깥쪽으로 살짝 훑어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혈관의 탄력성을 보고요. 혈관의 두께를 한번 느껴봅니다. 이렇게 혈관이 너무나 긴장돼 있다거나 혹은 너무 흐리멍텅하게 탄력이 없다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맥이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구나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순서로 재보면 되고요. 마무리로 세 개를 다 같이 살짝 대서 느낀 뒤에 천천히 떼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눈과 눈 사이를 한번 볼게요. 눈과 코, 요 안쪽으로 보면은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정명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여기는 눈 피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곳이고요. 손으로 이렇게 손 하트를 쥐어서 양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꾹 안쪽으로 깊숙이 이렇게 지금처럼 꾹꾹꾹꾹꾹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천천히 쭉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세게 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자연스러운 힘으로 쭉 누른 다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둘, 셋, 넷,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눈썹 라인 따라서 바깥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눈썹 라인을 따라 바깥으로 가다 보면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관자놀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태양혈이란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엄지를 들어서 엄지 손가락 부분, 여기 지문 부분으로 꾹 눌러줄게요. 꾹 누르는데 너무 세게는 말고 살짝 누른 상태로 살살 돌려주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그렇죠. 천천히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 동시에 해주는 것도 좋고요.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아프게 누르면은 이제 지압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살짝 뻐근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그 정도 약한 느낌에서 멈춘 상태로 뱅뱅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한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천천히 뗄게요. 자, 이번에는 비염 관련 혈자리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눈썹 바깥쪽을 짚어서 수직으로 쭉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면 광대뼈 밑에 푹 들어가는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콧 망울까지를 두 손가락으로 대고 살짝 누른 채로 쭉 훑어줍니다.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피부가 살짝 눌린다는 느낌으로 살살 라인 따라 훑어주면 됩니다. 이곳에는 비염에 자극을 주는 여러 가지 혈자리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번, 3번, 많게는 한 10번 정도까지 슥슥 훑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내리시고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뒤통수 쪽 뻐근함, 목 어깨 뭉침 등의 효과가 있는 혈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엄지를 들고요. 뒷목을 잡아서 뒷목 아래쪽부터 쭉 쓸어 올립니다. 이렇게 하다 올라가다 보면 뒷목 쪽에 딱 머리뼈 밑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움푹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풍지라는 곳이고요. 여기에 뒷목의 근육들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누르면 굉장히 아프고요. 자, 직접 해볼까요? 손으로 뒤에서 올라오면서 걸리죠. 걸리는 부분을 너무 세게는 말고 뒤에서 앞으로 밀어 올리듯이 쭉 천천히 지압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의 목을 잡아보면 굉장히 아프게 눌려요. 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굳어 있어서 아픈 부위라서 보통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싸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주면서 적절하게 강도를 조절해주고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수리 부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귓바퀴 끝부분이 있죠. 여기를 양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부터 손을 맞다 잡으면 있는 곳이 인체의 정수리 가장 높은 부분이 되겠죠. 이 정수리 부분을 백회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 뒤, 좌우 이렇게 네 가지 혈자리가 더 있는데요. 여기를 사신총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정수리 부분과 함께 이 전후 좌우를 꾹꾹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톡톡톡톡 칠 수도 있고요. 살짝 지복으로 꾹 눌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끝으로 누르면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두피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지문 부분으로 꾹꾹 눌러주거나 혹은 살짝 세워서 압력만 좀 주거나 혹은 그냥 톡톡톡 쳐주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의 원발성 생리통이라거나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흉골 부분인데요. 자, 먼저 자신의 쇄골을 찾아봅니다. 쇄골을 따라서 가운데로 보면 여기 사이에 V자로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가 흉골의 맨 윗부분입니다. 여기를 한번 엄지로 잡아볼까요? 움푹 들어가는 부분 잡으시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살짝씩 누르면서 쓸어 내려가듯이 조금씩 만져봅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갈비뼈가 걸리면서 예민하게 아픈 부위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찾았으면 그 부위를 반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줍니다. 쓸어 내려주죠. 그런 식으로 쭉쭉쭉 그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한 번 더 쓸어 볼까요? 그렇죠. 눌러서 아픈 부분을 찾았으면 거기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줍니다.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복장 터진다라는 말을 쓰죠. 그 복장뼈가 바로 이곳이고요.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뭉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진맥법과 혈자리 지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굉장히 경험의 차이가 크니까요. 꼭 본인에게도 해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한의사란 한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거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의미합니다.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년간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6년 과정 중에 이제 졸업 후에 가까워서는 병원 실습도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마치게 되면 한의사 국가고시에 대한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그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이제 한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의사라는 직업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그 시점부터죠. 면허를 받고 나서 이제 한의사로서의 의료 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이곳부터 취업이라거나 개원이라거나 여러 가지 한의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병원 수련을 받는다거나 혹은 로컬 한의원에 취업해서
진료원장, 부원장으로서 진료에 매진을 하게 되고, 그 밖에는 국가기관이라거나 혹은 연구기관, 대학 이런 곳에 들어가서 따로 진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정직이라거나 연구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사 면허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을 때 받는 선택지의 폭, 이것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의사라고 해서 침을 놓는다, 치료를 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한의사였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전해 듣기를 한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직업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목표를 갖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점수가 잘 나와서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직업에 대한 불만보다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든지 이점, 또 뿌듯한 점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한의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양약 같은 경우는 주로 단일 물질을 약으로 쓰죠. 그래서 약성이 굉장히 강하다거나 공격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약은 이제 한약이잖아요. 그래서 한약재를 복합적으로 달여서 만든 복합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포괄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주로 병원을 제거한다기보다는 몸 자체를 끌어올려서 이 병의 원인을 몸의 면역계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학이라고 하면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늙은 의학이다, 뒤처진 의학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옛날에는 좀 많았죠. 그리고 일부분은 그렇게 발전에 약간 뒤처진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최근에는 굉장히 발전, 또 혁신을 거듭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현대인에 맞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젊은 층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고요. 대표적으로 다이어트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특화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의학에서도 계속해서 옛날에 없었던 치료법, 옛날에 없었던 처방, 옛날에 없었던 접근 방법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한의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료를 하는데 이제 어떤 할머님이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진이셨는데 치료를 받으시고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분에 살았어 하시는데 이게 반복될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드린 것은 다른 환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분은 정말로 고마움을 표하시고 이렇게 감사하다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큰 도움이 됐구나를 절절하게 느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경험에서는 굉장히 내가 하는 것이, 나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주 하지만 그 환자분 한 분 한 분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일 수 있고, 이렇게 인생에서 한 획을 긋는 굉장히 크게 남는 경험일 수 있겠다, 더욱더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정갈하게 진료에 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힘든 점은 다른 것들보다도 이제 환자분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환자분들은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몸이 오래 아프시다 보면 마음도 같이 병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말이 곱게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혹은 저의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하신다거나, 혹은 말 자체를 섞지 않으려고 하시고 굉장히 과묵하시다거나 자기 할 말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로서는 제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치료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낫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그 답답함도 있고,
인간적인 서운함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면 좋은데 이제 많이 겹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다소 좀 힘이 붙인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지. 너무 길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때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주로 순환의 관점, 몸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취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몸에서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쪽을 뚫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순환을 개선시키면 전반적인 몸의 건강이 개선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치료라고 하죠. 어디가 막혔는지를 검사하고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를 검사하고, 그래서 특정 부위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라든가 이 병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주변도 원활하게 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 것이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알려드린 지압법이 있겠죠. 혈자리를 시간 되실 때마다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몸을 회복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럴 때 팔이나 다리를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몸에다 행동을 취해주시는 게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맥 부분도 시간 되실 때마다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내 맥의 상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이런 맥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뭔가 내 상태가 안 좋다 느낄 때, 감기가 왔든지 체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상과 다르게 좀 컨디션이 내려가 있다라고 느낄 때 맥을 살짝 짚어보면 이게 맥이 너무 센데? 라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전문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진료를 받아봐야겠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정밀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분들 지금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자세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폰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폰은 항상 눈 밑에 있죠. 그래서 눈 밑에 있으면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목, 일자목, 라운드 숄더, 말린 어깨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이렇게 밑이 아니라 팔을 약간 받치거나 올려서 눈높이로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컴퓨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여기에 있으면 몸이 이렇게 되겠죠. 집중하면서 거의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거북목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도 모니터에 밑에 뭔가를 깐다거나 모니터 암 같은 따로 부품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쭉 들어 올려서 눈높이에서 모니터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건강에 도움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와 함께 맥과 혈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한의사의 직업에 대해 직접 한의사에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후배 한의사와 선배 한의사로서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